오늘 또 가져온 이슈들 보죠. 예, 이건 어제 얘기긴 한데 왠지 오늘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5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5시 조금 넘어서 그 5시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 거죠? 네네. 새벽 얘기. 네, 새벽. 오늘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원유 선물이 뭐 그야말로 뭐 폭포수 떨어지듯이 급전직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발언도 사실 뭐 그 선물을 뭐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랑 좀 그런 나온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한 달 휴전 제한했다는 얘기. 뭐 그것도 있고 뭐 호르무즈 관련돼서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 시장이 일단 원유 가격이랑 좀 약간 반대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원유 선물 이렇게 떨어지면 나스닥 나스닥은 선물 올라가죠. 올라가고. 근데 그동안에 그랬죠. 그게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 시장이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듯한 좀 느낌을 좀 못 주는 믿는 것 것 같아요. 네. 아유, 저 인간 이러면서. 네. 그리고 요즘 좀 특이한 부분은 거래량은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3월 초 대비해서. 근데 거래 대금이 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비싼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적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네네. 삼성전 이제 3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평균 거래 대금 첫째 주에 48조 원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지난주에 25조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형주들은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조방원전의 큰 대형 대장주들 여기라든가 이런 비싼 종목들을 그냥 갖고만 있는 거다? 뭐 일단 뭐 사고 팔고를 좀 안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시 그 불멍이라는 단어 아시죠? 불멍. 아, 불멍 알죠? 네. 요즘에는 그 호가멍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가 창만 틀어놓고 봐도 이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진짜 거래가 너무 이게 많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참 지금 월급쟁이들은 안 될 텐데. 이 뭐 쇼츠 보는 것만큼 재밌습니다. 이 호가멍을 보는 게. 근데 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줄었어요. 3월 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 대금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삼전이나 닉스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얘 말고 다른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얘들은 그냥 끝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확신 뭐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생각 들고 좀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가 개인 이거인데 뭐 사실 이거는 위원님이 그동안에도 종종 얘기하셨던 내용이네요. 뭐 떨어졌을 때 이제 뭐 시장에서 막 뉴스에 뭐 첫 코너로 나올 정도로 시장이 떨어지는 때 사놓으면은 뭐 수익이 나는 거를 뭐 학습 효과가 좀 있듯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네. 좀 보여줬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근데 원래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원래 패턴입니다. 그 요즘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고객 예탁금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나 신용 같은 어떤 그 B2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그게 지금 나름대로 좀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뭐 흐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수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위쪽 방향이 좀 막혀 있다라고 개인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미수를 질른다라는 걸 우리가 열렸다고 생각해야지 질르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사실 그것도 저는 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브리핑 할 때 했던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개인들이 26조를 사고 외인이 22조를 팔았고 개인이 산 탑 10하고 외국인이 산 탑 10을 비교한 기사였는데 왜 그 개인이 산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단 절반 정도고요. 1, 2, 3, 4, 1, 2, 3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주로 산 종목들은 조방원전의 대장주들을 주로 샀더라고요. 수익률은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개인은 한 19, 꽤 크고 20%가 넘었고 그 외국인은 4%대고 그러니까 어쨌든 선방을 한 건데 외국인이 근데 사실은 만약에 장이 딱 분위기가 또 바뀌면 결국은
삼전이랑 닉스 중심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네. 그럼 개인들의 그 손실은 확 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개인들이 요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어요? 네. 오늘 잘 안 맞네. 합이. 자,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저 PBR죠. 네. 자, 이게 사실 시장이 이제 뭐 다시 6천 뚫고 다시 뭐 7천, 8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고 또 올라가야만 되고 한데 그때 저 PBR주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뭐 답을 좀 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이제 로봇주 쪽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요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네,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 네, 화신이라든가 대원산업 그렇죠. 같은 SL 뭐 이런 뭐 애들. 예, 이제 대원산업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사실 재무가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종목은 이제 뭐 CJ 제일제당, 뭐 대상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렇게 꼽아놨던데 현대제철은 환율이 높을 때는 관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구조상. 근데 뭐 CJ 제일제당은 어제 수급이랑 최근에 뭐 차트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1년에 2번 정도 PBR 1배 안 되는 기업은 이제 그 발표를 네, 해서 네. 방을 이제 내놓기로 했죠. 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또 그리고 법안이 발의가 하나 된 게 있는데요. 2년 동안 PBR 1배가 안 되면 회사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뭐 다시 어떤 뭐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고 어떤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발의가 된 부분, 2년 연속 PBR 1배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 PBR 주들이 시장에서 좀 뭐 나름대로 좀 포커스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는 종목이 지금 더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저평가라고 해서 어떤 시장 물론 맞아요. 저평가는 뭐 항상 좋은 모멘텀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뭐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은 좀 뭐 주력주로 저 PBR주를 사겠다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뽀모가 올 수 있는 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사실 좀 작년부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는 놈만 간다. 뭐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장에서 이제 손절매라는 것은 강세장에서 중요한 것이 하락장에서 손절매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강세장에는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주를 안 갖고 있으면 빨리 손절을 치고 강세장 들어간다. 그 주도주 잡아야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내 종목 손절 치고 딴 거 사도 또 떨어집니다. 손절이니까. 그러니까 손절매는 의미가 없죠. 강세장에서 손절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이제 손절매를 치기 좋은 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안 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자, 롤러코스피. 이거 말 재밌네. 예, 롤러코스피. 요즘에 또 이런 말도 있군요, 이제. 유동주식 비율 49%. 네. 한국 주식시장이 유독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서 이제 상승할 때도 요즘에 뭐 장만 열렸다라고 하면 뭐 사이드카, 뭐 서킷이 막 네. 뭐 버릇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 주식 비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우리 사주 갖고 있는 물량,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락이 걸린 물량 빼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이제 49주였을 때 100주라는 정도 그래서 49%에 이른다 우리나라 평균 거래소가 근데 코스닥은 58%죠. 이거를 이제 외국으로 바꿔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90% 유동 비율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처럼 뭐 재벌 이렇게 그런- 이렇게 네. 어디 하가 대주주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주주 보유 물량이 그렇게 네. 높지 않죠. 네. 맞아요. 미국 같은 아. 경우는 90%, 그 다음에 일본, 유럽, 대만 같은 경우는 70%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동 주식 비율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게 급등락이 거듭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분석 내용인데요. 일본은 22년도 이제 주식 시장 그 재편을 좀 했죠. 일단 프라임,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로스로 이제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 해당하는 프라임 시장이 상장 폐지 요건이 30% 이하로 유동 비율이
안 되면 상장을 폐지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20%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LG엔솔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이 23%, 바이오로직스가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동 비율이. 그래서 일본 같았으면 이게 뭐 상장 유지하기가 힘든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뭐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나 손자 회사인 경우에 이 지주회사가 30% 이상을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50%를 그렇게 해서 50%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좀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유동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게 이제 뭐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권을 오너들이 뺏길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거기도 오너가 갖고 있는 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정말 적죠. 네. 네. 근데도 회사 경영으로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의 현재 이 구조가 위원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거지만 아직도 바뀔 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아니까 조금만 사도 주가가 확 뛰고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확 떨어지고. 뭐 상승할 때는 사실 이런 게 안 나오죠. 상승할 때는 이런 분석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락할 때. 네. 근데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미국은 90%라고요.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60, 70% 이상은 돼야죠. 네. 자, 마지막 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 좀 준비하셨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뭐 장 시작 전에도 삼청당 제약이 또 날아가대요. 할 정도로 바이오의 대장주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확실히 삼천당이에요. 이제 뭐 앞에 내용은 사실 뭐 별거 없긴 한데 뒤에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보면은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이거 알테오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요즘 얼마예요? 제가 주가를 모르겠네요. 시가총액 30조 원 갔다가 지금 20조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더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많이 떨어졌네. 올해 주가 이제 22% 올해만 22%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서 삼천당 제약이 올해 280% 올랐 있다라고 써 있었는데 400% 넘게 올랐습니다. 그거 좀 약간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요즘 시장에 약간 이슈가 있었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이제 어떤 협력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와는 일단은 당분간은 어떤 뭐 계약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랑 하는 바람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 뭐 ABL 떨어졌고 리가캠, 삼천당, 올릭스 이렇게 올라가서 좀 약간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바이오 지금 액티브 ETF를 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2개는 좀 약간 그렇게 많이 거래가 안 돼서 이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닥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액티브 ETF입니다. 이건 바이오가 간다라고 하면 이 과거에는 무조건 이게 사는 게 교과서적인 어떤 뭐 매매 방식이었을 정도로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나온 건데 이게 대표 액티브 ETF입니다. 두 번째 거 타이거는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죠. 요게는 이제 뭐 나온 지 며칠 안 됐고 이제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이제 타임 폴리오 거는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제 앞서서 들어가 있는 거는 얼추 비슷한데. 네, 앞서서 앵커께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사과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원래는 이건 어제 기준이고 이제 한 달 전, 3달 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담아져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좀 그렇죠.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로 설명드리도록 말로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네. 타임 K바이오 액티브 지금 비중 1등이 삼청당 제약인데 한 달 전에도 삼청당 제약이 있습니다. 3달 전에는 없었고. 근데 여기에 삼청당 제약 들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 거고 여기 삼성 거에는 삼청당 제약이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담지 않았어요. 최근에 담았습니다. 최근에 좀 담았고
확실히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요즘 운영하는 쪽이 빨아야. 한 달 전에도 삼청단 제약 한 달 전에 샀어도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샀어도 꽤 나왔죠. 네. 확실히 좀 액티브 쪽에서 왜 대한민국의 명가라고 표현하는지 알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사실 준비한 이유는 그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한 건데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뭐 다 위에 있었다. 1, 2위에 다 있었습니다. 1, 2위에 있었는데 타임폴리오 쪽은 지금 8등으로 좀 떨어졌고 지금 삼성 거는 이제 9위에 있고 타이거도 있긴 있는데 13번째에 있습니다. 지금 10위 안에도 지금 알테오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소한 10등 안에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액티브 쪽에서는 확실히 타임 쪽이 그 올라가는 종목을 상당히 빨리 편입을 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 자산운용사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요걸 두 개를 네.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요 전장에서 그 오른쪽에 그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추이 보여줬던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삼천당, 올릭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던데 하여간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게 다 좀 상위권에 있고 알지노믹스였을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 네, 네. ABL 바이오가 좀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 상위권에 있고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 뭐 저 같은 약간 바이오 쪽 무지한 사람이 봐도 삼천단 제약하고 이 알지노믹스 이 두 회사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알지노믹스 다 들어있죠.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에 공통적으로 ABL 바이오가 전부 다 1위였어요. 1, 2위를 지키고 네, 있습니다. 1위. 저도 기억나요. 근데 수익률은 별로 안 좋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관심주가 오루스 테크놀로지. 네, 하이닉스 12조 노광 장비 이제 EUV 스캐너라고 이제 오버레이 기사가 장비. 됐던데 그냥 EUV 스캐너가 그냥 EUV 노광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12존의 EUV ASM의 노광 장비를 들여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오버레이 계측 장비 기업인데요. 이 오버레이 장비를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번에 하이닉스가 12조 원어치 사는 노광 장비로 빗을 쬐서 그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회로를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회로를 굉장히 여러 번을 그립니다. 이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네.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회로들끼리 이게 간격이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 간격을 맞춰주는 게 오버레이 장비입니다. 이 노광 장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노광 장비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늘어나야 되고 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상당히 몰려 있는 게 바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실적은 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오버레이 장비는 EUV 장비가 늘어날수록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랑 상당히 어떤 매출 구조가 높은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준비를 좀 해봤고 차트도 이 오로스 테크 말고 딴 데서 더 많이 넣어요? 아니면 여기가 제일 많이 넣어요? 오버레이 장비는 오로스 테크가 우리나라 거의 뭐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근데 과거에 이제 여기 두째 줄에 나와 있듯이 미국 이제 KLA가 이제 독점하던 장비인데 국산화를 시킨 거죠. 예. 네. 다음 장 가보죠. 차트 차트 보겠습니다. 많이 안 올랐네요, 그렇게. 네, 최근에 좀 이게 사실 이 시장이 훅 떨어졌을 때 욕인데 그렇게 시장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되게 좋네. 네,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많이 않았습니다. 떨어지지도 네. 않고. 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좀 기관은 매수 쪽 외국인들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좀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 노광 장비 12조 원 관련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가장 좀 상단에 위치하지 않을까. 뭐 당장 기기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장비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2017년? 뭐 아직 시간은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